오늘의 숙제 세 가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메가빌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금리 상승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체크해볼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금요일마다 또 멋있게 항상 입고 나오시는 저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침 또 나오실 때 네. 지금 뭐 하원이 좀 감세안에 대해서 또 메가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일단은 뭐 파격적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시기 자체가 내놓은 시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재정 적자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2기 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 때도 이미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었던 이야기이고 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상황에서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 싸늘했죠.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부채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네. 이 지금 감세안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 적자를 또 계속 이제 더 급증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트리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 메가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요번에 이제 그 메가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요번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예. 2017년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미 이제 감세법을 한번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예.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 감세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저축 계좌 도입 요렇게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먼저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감세법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도에 시행을 한 내용이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개인소득세율 조정 부분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예. 그게 이제 요번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1%까지 낮췄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았고 그 그쵸. 당시에는 증시에는 이제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던 면이 예.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2기의 메가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 유지하거나 아니면 20%로 더 낮추거나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개인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다 다른데 최고 세율이 지금 37%까지 낮아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2025년도 말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연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연장 안 하면 개인소득세율 조정된 게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영구 연장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추가 인하하는 걸로 지금 그 메가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미국에 이제 대체 최저제라고 해서 최소한 내야 되는 세율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 지금 면세 한도가 1,100만 달러, 우리나라 치면 뭐 한 130억 정도 되겠죠 지금. 그 정도까지는 면세 한도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밀려고 하는 것은 영구 연장. 지금 계속 이제 1,100만 달러로 연장하던가 아니면 폐지하자. 예.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제 세제 관련돼서는 보면 뭐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외국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미국인들은 그걸 세금 징수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전 세계 소득을 다 이제 했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저율 과세 이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면 저율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해외에 있는 자금을 미국으로 갖고 가면은 이제 면세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2017년도에 시행됐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영구 연장하려고 영구화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의 감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로 보면은 한 1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를 확대시켰다라고 예. 하는 평인데 예. 지금 이거는 규모가 더 크니까 예. 이제 5년 정도로 봤을 때 최대 5조 달러까지도 재정 적자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1차에 했던 것들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 그 당시에 뭐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유틸리티라든지 몇 개 기업들을 빼고는 대부분인데 이게 지금 1기랑 지금이랑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1기 때는 즉각적으로 기업들이 반응을 하죠. 당연히 이제 감세해주고 법인세 그렇죠. 인하해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국채
우리가 이제 국채 자경단 아니 그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잖아요. 채권 자경단들이 자경단. 예, 이제 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소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으로 국채를 매도하면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4월 달에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4월 달에 이제 그 4월 2일 날 이제 관세 다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나서 그때 국채금리 엄청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90일 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움직임을 신경 썼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채권 자경단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추가 감세안은 또 뭐가 있냐? 그 첫 번째 그 연장이 끝이 아니에요. 그 추가 감세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팁 그리고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한도를 좀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팁이 이제 그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팁 소득세 면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팁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그렇게 막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이제 팁 시장이 엄청 예, 큰데. 팁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팁으로 받는 노동자만 해도 4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게 팁이 지금 월급보다도 더 많은 근데 업종도 이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 이것도 좀 갈리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이 팁 소득세 면제를 공화당만 주장했냐? 그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동의했던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 이유가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세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기 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서민이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들은 세금으로 엄청 번다던데 이거에 대해서 통계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면 팁을 400만 명 정도가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이 중에 71%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유색인종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게 좀 특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소득 중에서 팁으로 얼마나 가져가냐라고 하는 평균을 보면 23%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팁 노동자의 중간 소득을 보면은 538달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1000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팁이 우리는 많이 내지만 결국에는 조금 뭐 그렇게 저소득층으로 많다. 그래서 팁 노동자 중에 빈곤율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프레임 씌우기가 쉽기 때문에 모두가 뛰어든 건데 이게 지금 세수 감소가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면세 주니까. 근데 10년간 봐도 1,070억 달러 정도만 이제 세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1,070억 달러가 많은 돈이지만 1년에 100억 달러 정도인데 다른 감세 법안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로 이제 지지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그 협의를 받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은 게 사실 지금 대부분의 팁 생활자들이 뭐 일단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면세를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그걸 혜택을 받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갑론을박이 좀 있고 예. 그리고 고용주들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용주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팁 이제 면세인데 지금 과거보다는 팁 그냥 똑같이 가져가도 돈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세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홍콩 같은데 이제 뭐 그 HR이랑 막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서 연봉 한 10에서 20% 올려주고 그러면 이게 더 올려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아니 한국은 홍콩에 비해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네가 가져가는 건 더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용주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 추가 감산을 하려고 하는 이 이게 팁 소득세 면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그 세수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러한 메가빌, 뭐 네. 그래서 상원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이지만 상원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이게 과연 뭐 미국 시장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재정 적자를 또 유발시키고 맞습니다.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하고는 일부 협상이 됐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협상하기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협상이 좀 일찍이 됐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혀 지금 아직 뭔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시장의 일기 때처럼 호재로 작용하기는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한 것 자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이걸 강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임기 초기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끌어내야 되니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7월 5일 그 7월 5일에 그
독립기념일 전까지 해서 이거를 끝내려고 하죠. 두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상원에서 과연 이것을 100%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무리수고 굉장히 어떤 수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게 7월 4일 전까지 통과되기 전까지 어떤 무역 협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조금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바로 통과되는 건 네. 호재라고 보기 힘들죠. 사실 4월 9일 날 네, 그때 얘기했던 게 90일 유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약에 시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7월 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게 이제 맞닥 떨어지니까 그때의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할지 뭐 베센트 장관은 니네들 협상하지 않는다면은 4월 2일 날 받던 그 관세율로 그대로 내가 네. 부과하겠다라고 약간의 시장에서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미국 시장 끌어올릴 만한 또는 그 90일 동안에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볼 네. 수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선물 옵션 다 만기되는 뭐 예. 부마녀의 날 뭐 이런 것처럼 7월 초가 또 이제 카오스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내놓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힘들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다른 나라랑도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네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도찌가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가 처음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 엄청나게 삭감을 했던 것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포석을 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정 적자 너무 커지고 하니까 이런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제 그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소하려고 일종의 예.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도찌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모든 것들 이걸 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요것을 좀 포석에 두고 어.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밀고 있던 정책들 예, 예. 실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국방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게 골든돔이라는 표현도 뭐 쓰면서 이 방어 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최근에 그렇죠. 나오고 그런 있는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견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지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좀 양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때보다도 뭐 정치와 또 많이 연결되어 있는 또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중간중간 나왔던 것들 중에 미국의 뭐 주한미군 4,500명을 재배치하겠다라는 의미 그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네. 요게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며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기 위한 이러한 느낌 이제 뭐 상황인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미국에서 입장 표명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할 말 없다라는 표현이었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런 의견도 우리는 생각해봤어라는 것들에 대한 동의인데 저는 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만연했었던 어떤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9월 달부터 증시도 살아나고 좀 활력을 띄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뉴스 같은 데에서도 엄청나게 중국 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꼭 이뤄내야 한다라든지 어떤 독려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인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근데 9월 달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요새는 그런 분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뭐 가상으로 돌렸을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얼마나 시적절하게 빠르게. 개입을 하느냐가 어. 승패를 가른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랑 이제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 메가빌 거기서 이제 그 당근책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중국
중국 견제죠. 예. 중국 견제 측면에서 이제 병력의 재배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세 가지 의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배치를 좀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조국이라고 미국을 부르는 이유가 이제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라고 해서 천조국인데 이게 지금 올해 미국의 국방비가 10% 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표면적으로 많죠. 1,000조에 10%면 이게 그렇죠. 얼마야? 예.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 1% 중후반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도 요거를 감당해낼 만큼의 재정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사실은 계속 이제 뭐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도 국방 측면에서 본인들이 이제 중국에 견제하는 것도 좀 벅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2018년도에 미국이 이제 그 어떤 그 국방 시스템 같은 것들 이제 그 백서 같은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예. 제1 위협국으로 중국을 이제 지정했고요. 2 위협국으로 이제 러시아를 지정했거든요. 3위가 북한이랑 이란이에요. 북한이랑 이란은 많이 벗어나 있어요,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랑 러시아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견제하기 위한 어떤 국방 증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볼 수 있는 거는 협상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누가 봐도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지금 협상도 시작 안 했는데 한다는 것도 조금 저는 무리수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부담은 굉장히 커진 상태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뭐 이런 뉴스는 오늘 또 나왔던 뉴스다 네. 보니까 예, 뭐 시장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하나의 뭐 전략인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사실 준비한 뭐 내용 중에 중국 기업 특히나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CATL. 네. CATL 지금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되고서 네. 뭐 지금 주가가 또 엄청나게 또 급등하고 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최근 이틀 정도는 좀 조정 받았는데 아무래도 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고 음, 첫날 상장할 때 16% 상장가 대비 16% 정도 예, 상승했고 둘째 날 한 10% 정도 예, 상승했죠. 추가 그러고 상승했고, 이제 어제 오늘에서 각각 한 2% 정도씩 조금 예,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 5% 넘게 좀 하락한 거죠 이틀 동안. 예, 근데 이제 CATL이 과거에 이제 많은 이제 자산가분들께서 관심도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CATL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 CATL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본토에서도 창업한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이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투자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요게 가능합니까? 예, 홍콩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가능해진 아, 거죠. 이제 가능한 거죠. 예, 홍콩, 그래서 이제 4일 전부터 가능해진 거죠. 예,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음, 뭐 CATL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38% 정도 되는 가장 큰 이제 전 세계적인 배터리 압도적인, 회사이죠. 예. 예, 2위가 BYD인데 16% 정도 되니까 아,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LFP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잘하는 근데 회사다. 그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또 성장세가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작년까지 해서 한 36%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또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요번에 상장할 때 CATL은 3월 달에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굉장히 제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상장할 때 다들 주시했던 거는 미국이 이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였는데 예. 상장 주관사부터가 뭐 JP모건 이런 데였으니까. 음, 근데 요게 이제 렉S라고 하는 이제 조건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렉S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상장은 미국의 자금 없이 성공을 했다라는 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중국 시장에 지금 얼마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홍콩은 지금 상장했으니까 차트를 그렇지만 이게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24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경쟁이 엄청 심해지면서 배터리 가격 납품가가 이제 계속 인하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CATL도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단가는 계속 낮아지지만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마진은 조금 증가를 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 거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한 6%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요게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성장세로 전환한 거예요. 다시 전환했다. 예,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증가했는데 예. 요거는 2년 내에 가장 높은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조금 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기술들 같은 것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BYD에서 5분 만에 완충하는 배터리 내놨었잖아요. 그게 이제 5분 만에 완충해서 400km를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CATL에서 내놓은 거는 5분 만에 완충해가지고 520km 가는 걸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신기술이고 야, 사실 무엇보다 대단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R&D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래요, 예. 중국이. 이게 지금 뭐 기술력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 맞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LFP 이제 중국에서 막 시작했을 때 저거 예. 뭐 되겠냐 뭐 이런 판단도 많았었는데 지금 뭐 또 어찌 보면 또 대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번에 CATL에서 나트륨 배터리 요거 양산화하겠다고 상용화하겠다고 이제 요번에 이제 5월 초에 내놨거든요. CATL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든다고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 이게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도 저렴하고 다 좋지만 이게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예. 있거든요. 근데 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0% 정도 낮은 데다가 그런 단점도 많이 보완이 됐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배터리에 대한 불씨는 불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고 났을 때 터져버리는 거.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문 잠겨버리고 막 예,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예, 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CATL이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네. 지난 4일 전부터 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네요, 결국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ATL까지 이렇게 좀 듣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많은 좀 이야기인데 부족한 부분은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CMS 증권의 박산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월 23일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일 데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자, 우리 프리마켓 뉴욕도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프리마켓 뉴욕에서 많은 이야기 또는 유용한 그러한 뉴스들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